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저희가 누차 전해드린 대로 이 본격적인 이사철에 들어서 오히려 올해는 아파트의 거래량과 전셋값 상승세가 주춤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이렇게 거래량이 주춤할 때 아파트가 주춤하다고 우리까지 주춤할 수는 없죠. 이럴 때일수록 숨어있는 틈새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틈새 투자처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할 텐데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전화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자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확실히 그 아파트의 거래량과 아파트 전셋값의 상승률은 어느 정도 주춤한 것 같아요. 뭐 거래량이 주춤하다 보니까 실제 아파트에 뭐 자신의 자산을 투자해 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은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다른 형태의 부동산의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크게 이제 부동산 종류는 세 가지예요. 네. 주택하고 수익형하고 토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네. 주택 안에서도 또 아파트냐 또 뭐 단독 다가구냐 또 연립 빌라냐 이렇게 조금 세분화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네. 그래도 가장 하기 좋은 형태인 그 아파트. 근데 이제 아파트란 게 제일 민감해요, 시장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조금 상당히 좀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이런 네. 상태에서 좀 주춤한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약간 누그러질 때 그때 아파트를 공략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수익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에서는 수익형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피스텔이라든지 구분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 수익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시세 차익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그냥 할인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환경 중에서 아파트가 아닌 어떤 것을 대안처로 삼느냐라고 한다면요. 딱 하나. 잘 팔리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네. 상가도 만약에 내가 했는데 그게 수익 나오는 것 이상으로 잘 거래가 될 수 있다라면 보유해도 괜찮은 거고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뭐 다세대 신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다세대 신축 중에서도 서울 시내 뭐 중심부권역이라든지 조금 위치가 좋고 또 수요 공급 논리에서 신축 어떤 다세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조금 기대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방향성이라는 거 어느 한 틀을 두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제일 자신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딱 한 가지 잘 팔리는 건 가져가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목이 중요하다기보다도 나중에 잘 팔릴 만한 매물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의 정보를 들어봤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화성시 병점에 신미주 아파트라고요. 네, 그 25평형인데 네. 쪽 투자 겸 거주로 혹시 이제 미래 가치가 어떤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 매수하신 건 아니고 지금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화성시 병점동이라는 곳으로 해서 지금 뭐 병점의 신미주 아파트 네, 여기에 지금 25평형을 지금 사면 어떠냐? 그것도 투자 겸 거주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앞에 뭐가 따라 붙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거주 겸 투자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맞는 소리가 아닌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괜찮아요. 네,
자, 거주 겸 투자든 투자 겸 거주든 일단 가격 떨어지는 확률은 없고요. 네. 일단 가격이 그렇다고 그 많이 오르려는 오를 수 있는 여건이냐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지금 25평 시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지금은 이제 1억 8,500인데 네. 향후 이제 역이 들어온다고 해서 네. 근데 이제 역 발표 났는데도 이제 시세가 만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생각하고 있죠. 자, 25평이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입주한 연도가 99년도잖아요. 네, 자, 이렇게 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금 논리상 조금 1억 8,500짜리가 2억은 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일단 네, 거주 겸 투자 용도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세부적인 네.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든지 항상 이 내 아파트에 대한 지역을 평가를 했을 때 그 환경을 보는 게 첫 번째거든요. 네, 자, 일단 그 병점이란 지역은 행정구역이 화성시입니다. 그래서 화성 일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병점하고 이 동탄 여기가 화성으로 돼 있어요. 행정구역이. 네, 자, 근데 이제 병점이라든지 이게 병점역 앞이잖아요. 경부선이고 지하철 1호선이고.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탄생의 의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99년도 입주한 것처럼 병점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들은 2000년대 초반에 대부분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택지 지유가 신도시 개념으로 간 거는 아니에요. 근데 네. 오른쪽에 동탄 1기 신도시로 제2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2000년 중반 이후로 이렇게 꾸준히 또 입주를 했고요. 네. 자, 그렇죠. 이곳은 위에 그 삼성 전자라든지 크고 작은 공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배후 주거지로서는 이쪽 병점이라든지 그 동탄 신도시라든지 또 오산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 수원 이남에 있는 아파트 특히 이제 네. 그 동탄 같은 경우는요 서울로에서의 출퇴근 수요자들이 많았었고 그 당시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던 또 뭐 기억이 있었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모습을 놓고 본다면 일단 제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 사실은 동탄 2기 신도시예요. 네, 그래서 동탄 1기 신도시도 그렇고 이 병점도 그렇고요. 오산도 그렇고 이 수원 이남도 그렇고 모두 다가 전세 수요자들이 집을 안 사고 차라리 그냥 좀 기다리겠다. 동탄 2기 신도시로 집을 사서 들어가겠다라는 수요자들이 너무 많은 상태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병점만 해더라도 지금 이제 25평을 받지만 30평대 기준으로 따진다면 2억대 초중반 정도고요. 네. 전세 금액이 거의 90%에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전세 비율은 높은데 즉 2, 3천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안 산단 말이죠. 네, 자,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30평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병점 같은 지역은. 네. 하지만 20평대는 파고들 거주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근처에 빌라 거주자들이라든지 또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려는데 못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첫 진입 장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좀 노후됐고 또 다른 거에 비해서 또 소형이고 또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꾸준하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분양되는 시장에 30평 초반대 그리고 20평대로 따진다면 20평대가 훨씬 잘 거래가 많이 되고요. 거주하고 싶은 그런 아파트 그 면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병점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요 공급 논리상 다수의 그 부동산들이 지금 신미주 아파트보다는 뭐 교통이 더 좋다든지 또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다든지 또 면적이 더 크다든지 이런 데는 제가 굳이는 거주 겸 투자를 하라고는 권유를 안 드리고 싶은데 네, 유독 여기 같은 경우 25평은 너무 이제 괜찮거든요. 가격대로 따지면 1억 8,500이고 아마 전세가 한 뭐 1억 6천이나 1억 7천 정도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눈을 안 돌릴 수 있는 등잔 밑에 어두운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네. 여기는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참고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들고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이런 네. 소형 아파트 중에서 20평대가 차지하고 있는 저 위쪽으로 가서 삼봉이라든지 군포 또 이렇게 안양 이쪽에 있는
10평대 이상 그 20평대를 전후로 한 아파트들이 한 2, 3천은 충분히 올랐거든요. 시장이 조금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그래서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 논리상 이렇게 25평대 조금 이렇게 신축이 아닌 아파트들이 각광을 충분히 받을 것이다. 즉 2억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궁금증이 풀리셨어요? 네, 풀렸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시청자분도 뭐 투자 목적으로도 그리고 거주 겸으로도 좀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 청구 25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매도 후에 30평으로 갈아탈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천동에 동천 현대홈타운 2차 36평이나 네, 임해동 청구 32평 중에 하나를 매매하려고 해요. 네. 10년 정도 거주할 예정이라서 좀 좋은 물건 좀 둘 중에 하나 추천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거든요. 10년이요? 예, 애들이 네. 있으니까 아무래도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면 좀 오래 거주할 것 같아서. 네, 음, 알겠습니다. 학군까지 좀 짚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완전히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금 임해동 네네. 청구 아파트 25평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같은 아니요, 아파트에 제가 30평대를 지금 살 살고 거예요. 있는 데는 구미동 무지개고요. 구미동 무지개에 살고 네, 계신데. 네, 예. 네. 가고 싶은 데는 임해동 청구나 예. 동천 현대홈타운으로요. 네. 자, 이렇게 지도를 조금 보면서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죠. 예, 자, 일단 지금 이 행정구역이 예, 분당구 임해동이에요. 지금 이제 임해역 근처로 이제 가시려는 청구 아파트는. 자, 또 하나는 수지구 동천동이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지역의 아파트 우선 시세가 차이가 나죠. 네네. 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 1억 정도가 더 비쌀 겁니다. 이쪽에 네.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이. 예, 근데 이제 노후도 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동천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입주를 했을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 90년도 초반에 입주를 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뭐 노후도라든지 내 실제 거주하면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뭐 윤택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동천동이 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이 각도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지금 10년 정도를 좀 거주를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금 여력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동천동 쪽에 있는 아파트가 4억대고요. 임해동에 있는 아파트가 5억대란 말이죠. 그래서 1억에 대한 갭 차이를 충분히 내가 융자를 조금 덜 내고 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자, 일단은 집값이라는 부분은 둘 다가 탄탄하다고 보이고요. 집값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 본다면 동천동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일단 신분당선이 지금 정자까지 돼 있는데 미금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동천역을 지나서 이제 풍도천 이렇게 광교로 넘어가는 게 내년에 개통 예정인데 아무래도 서울에서의 서울 특히 강남에서의 출퇴근 수요자들이 신분당선 한 노선만 통해서 거의 뭐 30분 정도로 해서 출퇴근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수요층들이 오리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한다면 지금 한 1, 2년 안쪽으로 생각했을 때 임해동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이쪽에 있는 동천동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 오름세는 더 높지 않은 가격이 예를 들어 임해동이 한 1,000만 원 오른다면 이쪽은 한 2천만 원 오를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주택을 구입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거주 형태고 또 아이들 자녀의 교육 환경을 조금 중요시 여긴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의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조금 더 강하게 어디를 선택할지에 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조금 이왕이면 이거보다 나은 새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좀 동천 중에 나을지 모르지만 10년 동안을 거주 환경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조금 중점을 많이 두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 임해동 또 이 그 서현이라든지 수현이라든지 순회라든지 정자 이쪽 부근에서 차지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해동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도 좀 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판교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워낙 그 판교에 그 IT 회사라든지 벤처 회사들이 많이 입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출퇴근 수요자들이 물론 정자, 순회, 서현 다 괜찮다고 보이지만 아무래도 임해 쪽이 훨씬 더 이렇게 새 아파트가 공존된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은 계속해서 꾸준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의 차이에 의한 선택 그리고 교육에 대한 환경에 대한 선택폭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게 낫겠어요. 만약에 나는 그냥 살면서 집값이 더 오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동천동이 더 유리해요. 이제 그렇게 구분을 져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나을고 아마 제가 답변 드리고서도 고민이 더 되실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시청님 근데 뭔가 명확해지긴 했는데 뭔가 고민은 더 생기네요. 그렇죠? 머리가 아프네요. 네. 어찌됐건 이제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학군에 대한 정보를 좀 동시에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부군과 상의를 하셔서 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도 예쁘게 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는데 네. 정말 특이하네요. 명확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제가 네. 이렇게 고민 상담 코너를 6년째 진행을 네. 해가면서요.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시청자분들한테 꼭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에 거주를 할 목적으로 아마 주셨으니까 깊이 있게 제가 상담을 네.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런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이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를 두고 있는 상태라면 강남권 특히 이제 뭐 서초라든지 네. 서초 또 이렇게 반포, 잠원 이쪽을 많이 추천을 했어요. 네. 근데 지나고 났을 때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이 또 그쪽이기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네. 사실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주 형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너무 집값이 이거는 오르고 이거는 덜 오를 거에 대해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6년 전에 상담하셨던 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어느 지역을 추천했을 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 적도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철저하게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분당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조금 거주 환경적인 부분, 미래 가치 또 주택 가격의 상승을 생각한다고는 뭐 동천동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숙제로 남겨드리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부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자식 농사라고 부르잖아요. 자제분들 잘 키우면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수익보다도 자제분들이 훨씬 더 많은 용돈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학군도 좀 생각하시면서 부동산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분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한강변을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네.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여기에 뭐 한강변이 넓잖아요. 네. 뭐 합정동도 말씀하시고 양평동, 성수동, 암사동 이렇게 막 제가 좀 생각하는 데가 이 네. 정도인데 여기서 네. 어디가 제일 좀 유망한지가 궁금해요. 투자 형태는 어떤 걸로 생각하셨는지 혹시 구체적인 거 있나요? 뭐 일단 그쪽 지역을 많이들 말씀하셔서 그거까지만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을 먼저 짚어드리고 혹시 그 가운데 좋은 투자 어떤 형태, 부동산 형태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좀 짚어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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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그 한강변에 대한 투자를 네.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죠. 최근에 또 한강변에 대한 관리 기본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한강변에 투자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되냐 우선순위 좀 정해라. 아예 그렇죠. 꼭 집어서 어디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약해진 좀 취약해진 부분부터 오히려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한강변 하면은 원래 그 한강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해가지고요. 전략정비구, 유도정비구에서 10군데로 나눠서 진행을 했다가 지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도에 들어오면서 그건 전면 백지화 시키고 다른 각도에서 한강변에 대한 관리 기본 계획을 이제 내세우면서 7개 권역으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7개 권역 중에서 저쪽 그 서울에서 약간 변두리로 여겨질 수 있는 쪽 김포에 가까운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생태 조성식이에요.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 한강변인데도 또 하남하고 연접된 강동이나 이런 지역 쪽도 마찬가지 친환경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한강변에 대한 기대감이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곳들이 다 같이 어떤 이제 그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요. 빌라라든지 이런 뭐 다세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된다면 이라는 좋은 호재를 갖고 투자에 임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가 된다면 이런 각도에서 한다면 현재 모습인 그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받을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암사동에 있는 빌라라든지 저쪽 합정이나 망원 쪽에 있는 빌라들인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약해지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한강변 수변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좀 더 이제 중심부로 올수록은 좀 희비가 좀 엇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양평동하고 성수동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둘 다의 공통점은 한강변을 떠나서 중공업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지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호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준 부분은 따로 지금 계획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중공업지만큼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중에서 조금 어느 지역이 조금 괜찮냐라고 한다면 입지적으로는 지금 이 성수동 같은 지역이요. 이 강남하고 워낙 압구정 앞쪽으로 성수동에만 넘어섰다 하면은 이게 성수 지역이 되고 꾸준히 이 자체적으로 지금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들이 계속 들어서면서요. 인구의 유입 효과가 조금 이쪽 그 양평동이나 이쪽보다는 조금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먼 미래로 봐서 성수동 지역이 그야말로 지금 봐서는 공장지대가 많고 조금 열악한 거주 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조금 개선되는 부분 효과가 조금 양평동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척되고 또 아파트 시세만 하더라도 훨씬 높게 평가받지 않을까. 최근에 입주한 그 트리마제라는 아파트만 해도요. 시세가 3.3제곱미터도 5천만 원에 분양됐습니다. 엄청나죠, 사실. 그러네요. 그리고 요 위에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서울숲을 인근으로 한 그런 아파트들이 시세가 또 그만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그 비싼 아파트를 환경에 두고 있을 때 조금 그 근처에 아파트가 되어진다면 기대를 해본다면 사실은 조금 유리하다. 물론 양평을 나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럼요. 조금 유리한 각도에서 자꾸 약간 여기 취약한 부분에서 그래도 여기가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거들러 봤고요. 또 여기 말고도 오른쪽에 성수동 옆에 보면은 자양동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자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떤 향후에 개발에 대한 여지에 의해서도 좀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강변에서 희비는 엇갈리지만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중심권역으로 들어오는 어떤 투자 그리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대로 조금 이렇게 낮은 것부터는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좋은 거를 이렇게 알차게 이렇게 투자하시려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신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일단 생각하셨던 4개 지역 가운데에서는 성수동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부동산 형태에 투자하실 건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또 고민이 되신다면 또 전화를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11월 13일 금요일과 17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세 가지 매물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직접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매물 정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박민수 소장, ANC 도시개발연구소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세 가지의 매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매물을 들어보도록 하죠. 박민수 소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예, 국내 최대의 대학교 밀집 재개발사 더블 역세권이죠. 또한 이번에 한강 7대 개발 권역에 합정과 당산 라인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지가 상승의 탄력이 붙은 마포구 합정동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자,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이어서 두 개의 매물 김영조 소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자, 우리나라 교육열이 식지 않는 이상 최고의 투자처이며 대한민국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로망입니다. 단지형의 투룸 다세대, 경쟁력 있는 대치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과 두 번째 매물은요, 또 다른 강남의 중심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양재동에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 투룸의 가격으로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매물입니다. 2억 5천만 원의 양재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총 3개의 매물은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고요. 2016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먼저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대치동은 그 연간 임대 현황이 가장 중요한 추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치동의 연간 임대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1년에 3분의 2, 약 8개월의 기간은 그 오래된 원룸이나 다가구 할 것 없이 모두 높은 금액의 월세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월세의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교육열이 식지 않는 이상 가장 차별화되고 공실률 리스크가 없는 지역입니다. 본매물 지역 그 토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원룸입니다. 무려 월세를 1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만 아르누 원룸형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는 임대 예약 대기 수요가 150만 원 이상의 원룸이 임대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본매물 단지형의 투룸 다세대로 자, 풍부한 월세 임대 수요와 경쟁력 있는 단지형의 투룸 다세대입니다.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매물이라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줄 수가 있겠으며, 자, 본물건 대치, 대도, 대청, 휘문, 단대, 숙명, 진선여고 등 강남의 명문학교가 모두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도보 5분 이내에 대치동 유명 학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특구로서의 장점, 그 밖에 많은 직장인, 또 전국에서 모여드는 학생들의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가진 매물이라는 점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지역의 학군도 좋고 주변 지역에 회사도 많다 보니까 그만큼 비싼 월세를 내고라도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입지 여건 한번 들어볼게요. 교통 여건 어때요? 네, 그 대치동 하면 매스컴에서 자주 보는 기이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학원 시작 5시에서 10시까지는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요. 물야성을 이룹니다. 자, 수도권 및 지방에서 올라오는 라이드 차량, 자녀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이런 풍경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자, 이런 고생스러운 상황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 매물 취득하게 되면 가능한데요. 대한민국 자녀를 둔 학부모들, 대치동 입성이 꿈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대치동에서 누구나 아는 대형 학원들은 아무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치동을 선호하고 찾는 가장 큰 이유는 프라이빗 학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입소문과 비밀스럽고 차별화된 학원들이 대치동에 많이 산재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 매물 이 프라이빗 학원처럼 단지형 다세대로서 대치동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매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우리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요, 그 나라의 가장 핵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5배 이상의 매매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치동의 입지는 아직까지 그 갭의 차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실현될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라는 점, 또 대중교통 분당선 한 티역 이용할 수 있고요. 또 2호선 선릉역과 3호선 대치역 등 3개의 전철역이 근접해 있습니다. 본 매물지와 또 접해 있는 테헤란로의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입점해 있고 또 초창기 IT밸리가 입지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최고형 업무용 빌딩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인 장점까지도 갖추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자녀분들의 이 교육을 위해서 대치동에 한 번쯤 가서 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매물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까지 있다면 투자 목적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략하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본 물건지 주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음마, 미도, 개포, 주공 시형 아파트 등이 밀집된 주변의 지역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고요. 또 본 물건지도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치동 삼성동 한정개발부지와는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개발 수혜지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동 한정개발부지 살펴보게 되면요, 상업 용도의 시설이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주거지로는 이 역삼동과 대치동이 인구 유입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 대치동은 교육 특구로서 장점까지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좀 더 많은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대치동에 구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건지 바로 인근인데요. 강남의 유일한 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 매물이 위치한 지역에도 개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뭐 자제분들을 위해서 이 대치동을 오는 것도 좋겠지만 투자 이 측면에 있어서도 주변 지역에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오시면 좋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인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본 매물 6층으로 신축하는 건축 심의를, 까다로운 건축 심의를 통과한 매물입니다. 대치동에는 아마 다세대로는 유일한 단지형의 다세대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심의 과정을 통해서 보통의 엘리베이터 9인승이지만 본 매물 13인승의 2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전기 쿡탑, 윈 택배함, CCTV 등 전 세대가 모두 풀 옵션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대치동으로 원하는 많은 임대 수요인 직장인과 학생들의 최적화되어 있는 맞춤형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뭐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뭐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호재 이런 것들 들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에 형성돼 있어요? 네. 자, 월세 수익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도 형성이 될 예정인데요. 월세 임대 수요가 아마 1등 매물지입니다. 본 매물 가격은 3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2억 9천만 원, 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서 취득할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최고의 희소성 가치, 차별화된 본 매물을 취득할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매물 월세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하다고 했는데요. 장점인 월세 임대 가능액,
최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금 1억 9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할 시에는 7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70만 원 받아갈 수 있는 연수익 12%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저금리 시대의 안성맞춤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만나봤는데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꼭 필요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수익성 매물 투자 시에는 임대 수요 또 공급 물량 이거 꼭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바쁘시지 다리가 본인이 직접 다리를 품을 팔아서 현장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며 본 매물과 같이 경쟁력을 갖춘 이런 매물을 투자하시기를 오늘의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위성 사진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꼭 찾아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박민수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함께 지나고 있는 합정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고요.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6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2,6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마포구 합정동인데요. 이 다세주택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먼저 들어볼게요. 예, 우선 서울시와 마포구는 홍대 입구역부터 합정역까지 이르는 구간을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할 예정으로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개발의 수혜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자의 3대 요소죠. 업무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대학가의 밀집함으로 인해서 이 임대차 수요가 두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한강 7대 개발 권역에 당산과 합정 라인이 이번에 편입이 됐죠. 그에 따라서 고밀도 개발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강변이면서 더블 역세권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문화 관광 벨트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문화 그리고 관광. 정말 많은 관광객들과 그 지역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그런 메리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 매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이 매물 주변으로 주변 입지 여건을 한번 들어볼 텐데 교통 여건과 그리고 도로 여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우선 본 매물 합정동 주변 일대 여러 개의 핵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는데요. 바로 좌측을 보시면 상암동 DMC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6만 명의 고용 창출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방송국 MBC라든지 방송국 본 업소들이 이제 입주를 하면서 이 주변 일대를 보시게 되면 아파트와 바로 상업 지역밖에 없습니다.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6호선 라인을 타고 합정 라인을 가장 선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홍대 상권은 나날이 팽창하고 있죠. 기존에 있던 주택들도 용도 변경으로 상가주택으로 변경하면서 그 상가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주택 부족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측을 보시면 공덕이 있겠는데요. 마포구의 테헤란로죠. 이 공덕 쪽은 대기업과 관공서들이 밀집하면서 주거 공급은 아파트로만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정동이 다세대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 요건이 여기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주변 일대를 보시면 남들은 버스 타고 대중교통 타고 데이트를 하는 코스 한강시민공원을 도보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의 쾌적성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2호선과 6호선 이외에도 경의선과 공항철도까지 다중의 역세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허브망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가 입지를 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체 투자자들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학교를 살펴보시게 되면 서강대학교와 연세대, 이화여대와 홍익대학교까지 6만 명의 대학교 임대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꾸준히 매물을 보유하시다가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한강까지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매물 지역이라고 합니다. 박민수 소장도 좀 이쪽에서 버스 안 타고 네. 연인분과 함께 많이 걸어보셨어요? 예, 최근에 다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직접 걸어본 그 지역입니다. 합정동 이 다세대 주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이 매물의 주변 지역을 보면 두 가지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데요. 우선 역세권을 보시게 되면 합정 균형 개발 촉진 지구로서 주상 복합이라든지 복합 상업 시설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 지역은 합정 전력 정비 구역으로서 한강 조망권으로 한 그 재개발의 열풍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시면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토지 공급량이 희소하기 때문에 합정동의 다세대 주택만 봐도 올해 3개 정도밖에 신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송으로 선점하신다는 점은 합정동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쪽 라인을 보시게 되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있죠. 또한 다수의 엔터테인먼트 사옥들이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계 브랜드라든지 자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골목골목마다 스트릿 상권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게 이 주변 일대의 시너지 효과가 되겠고요. 홍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나날이 팽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대학가 중에서도 홍대 상권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권리금도 높기 때문에 이런 임대료와 권리금으로 인해서 상수동이라든지 연남동으로 외곽 쪽으로 점점 팽창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주거도 공급이 부족한데 이러한 용도 변경으로 인해 상가주택이 많아지면서 이제 주거 공급 문제가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인리 발전소에는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한강 7대 개발 계획의 합정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다인리 발전소가 벌써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이 주변 일대 상권을 보시게 되면은 커피 상권들이 점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로가 넓기 때문에 이런 고급스러운 주거 단지로서 변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암동에 예전에 랜드마크 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공사 선정이 안 돼서 이 지금 토지채로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데요. 공시 지가만 해도 벌써 3배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땅으로 가져가도 이만큼 매도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서울시와 마포구에서는 그 합정동을 디자인과 출판직으로 지원하라고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파주와 일산 등의 분산 입주했던 디자인과 출판주들이 또 유입되면서 이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동네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 이태원을 갔다면 이제는 이태원 바로 옆에 있는 경리단길을 가고 예전엔 홍대를 갔다면 이제 합정동까지 많이 갑니다. 그만큼 수요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다음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골조가 다 완료가 됐고 안에 마감재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면 이제 시설이라든지 인테리어를 꼼꼼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이제 임대차를 맞추고 있고요. 총 5층 건물 중에 로얄층 3층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외부 마감재는 대리석이라든지 화강석을 시공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고요. 내부 마감재는 한샘에서 꼼꼼하게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같은 경우에 임대관리 파트와 시설관리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공실 걱정 없이 세입자의 임차 기간이 완료가 될 시점 되면 새로 갱신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에서 투자하실 때도 좀 더 손쉽게 합정동 메인의 주택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을 들어볼게요. 자,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이 너무 비싸면 안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용이 넓은 데 비해서 매매가는 2억 6,600만 원입니다. 잔금 시에 저희가 전세 유치해 드리는 조건으로 2억 4천만 원을 하게 되면 소액 투자 2,600만 원으로 그 주택을 취득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임대 수요가 좀 더 많은 지역입니다. 임대료 2천에 90만 원이고요. 3천에 85만 원까지 해서 마찬가지로 잔금 시 유치 조건입니다. 융자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9%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이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의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예, 기존에 부채가 좀 있으시다든지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임대차를 두실 때 대출이 조금밖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머니 플랜을 잘 짜셔서 소액으로 전세로 보유하시다가 매도 차익을 가져가실 건지 임대 수익을 매달 가져가시다가 매도 차익을 가져가실 건지 그 플랜을 잘 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다시 한번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매물인데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본 매물 추천 포인트 가격입니다. 시세 차익형이 가능하다라는 점 추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강남 신축한 투룸 다세대 가격으로는 2억 5천만 원, 매매가 2억 5천만 원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그만큼 시세 차익이, 단기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이라는 점을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자,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대기업, 현대기아 본사, LG 연구단지 등 대기업 외에도 코트라 도로안전교통공단 AT센터 등 총 270여 개의 R&D 센터가 산재해 있습니다. 직주 근접 가능한 그런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안정적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양재동 주변의 많은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집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강남의 중심인 양재동에 위치해 있다는 점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워낙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단기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변 입지 여건 좋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이제 강남은 메인은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개발이 가능한 입지적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이 양재동 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지도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양재동이 도로망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부고속도로 선상의 마지막 IC가 양재동에 접해 있습니다. 지방으로의 이동이 매우 수월하고요. 또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이 위치해 있어 강북, 강동, 송파, 분당, 판교, 경기도로의 진입이 꼭 이 양재동을 거쳐서만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매물 대중교통은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숲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편의 시설로는 이마트, 코스트코,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요. 의료시설 삼성의료원, 영동 세브란스 그리고 또한 원지동에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국립의료원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편의시설과 의료시설이 있다 보니까 몸이 아플 때 갈 곳, 배고플 때 갈 곳,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네요. 네. 자, 주변 지역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깜짝 놀랄만한 비행육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강남 고속터미널이 네. 이번에 그 서초구 서초 신문을 통해서 네. 보았는데 그 강남 고속터미널 이전이 양재동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많은 인구 유입이 양재 IC 인근으로 모여들 수 있는 굉장히 네. 빅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밖에 양재동 많은 개발 호재가 또 있습니다. 그 AT 센터, 삼성 R&D 센터, 파인시티 개발, 또 그 주변에 많은 그린벨트 개발, 또 개포 재건축의 이주수요까지도 몽땅 다 그 수혜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파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3만 평의 상업부지입니다. 지금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연건평 25만 평, 그 롯데월드 같은 제2롯데월드 같은 대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그 양재동 화해공판장은 공토와 다름없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2만 평의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도 20층에서 30층 규모의 고밀도 농업 컨벤션 및 농업 유통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양재동의 입지 때문에 금융기관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많은 단체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가 앞으로 무궁무진한 지역이 이 양재동 본 매물지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말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몽땅이라고 하셨는데 예. 모조리도 있고 전부 다도 있고 좋은 말 많은데 왜 그러세요? 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건물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자, 준공 후 양재동의 그 관리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는 많은 건축물을 신축한 이 인지도가 있는 그런 건설회사가 신축 예정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내외관 내장재 그리고 부수적인 가전 모두 인입되어 있는 건물의 설치물들이 다른 어떤 건물보다 차별화될
그런 좋은 자재로 설치될 예정이고요. 이 매물의 구성 자체가 모두 다 3룸, 2룸은 딱 2세대만 있습니다. 그 2룸의 2세대 중에서도 이 마지막 남아있는 한 세대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 문제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정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 또 이 물건지 바로 옆 같은 건설사가 신축해 놓은 샘플하우스가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주차 때문에 좀 고민이 많거든요. 아니 10분씩 돌아다녀야 돼요. 지정 주차 가능하다니까 그런 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격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 가격 형성돼 있습니까? 네,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자 핵심 키워드입니다. 매매가 2억 5천만 원, 강남 투룸의 가격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 5천만 원에 9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5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 매물로도 손색이 없는 10% 이상의 수익성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매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지만 항상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 또 어느 정도 뭐 신축이 되어 있는지 또 주변의 임대 현황 또 매매 시장의 형성 이런 것들 꼭 발품을 바르셔서 눈으로 보고 직접 판단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며 본 매물은 구경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샘플하우스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계속 공지 나가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화요일 부동산 가이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매물 보시면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 공지 나가는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ENR 투자연구소 박민수 소장 그리고 ANC 도시개발연구소 김영조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